여러분 반갑습니다. 시촌입니다. 참 좋은 아침입니다. 내려다보는 풍광이 정말 기가 막히는 전원주택이 있습니다. 이 집이 4억 5천만 원의 경매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작년 9월 9일에 3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어요. 이때는 보증금을 안 날린 거죠. 그리고 나서 11월 18일 날 또다시 3억 3천의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미납, 결국 보증금 3,100만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. 현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낙찰자는 왜 미납을 했는지, 왜 결국 보증금을 날리게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이 있고 잘 보시면은 저기 전원주택 단지가 쫙 있습니다. 저기는 다 전원주택이네요. 전원주택이 쫙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저 길로 간다면 마을길의 아마 끝자락일 겁니다. 거기 있는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. 경매정보지에서 보기에는 거의 새 집 같더라고요. 사진 기록을 보니까 저는 작년 7월 달에 현장을 다녀왔네요. 그리고 나서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매각이 진행되면서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 됐다가 미납이 된 거죠. 자, 일단 여기 마을에 오면은 요 마을길은 아스콘으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들은 이런 모습이고요. 아마도 이 토지를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로 분양을 한 업체가 있는 것 같고, 이 토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각자 하나씩 자기의 개성대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집들을 보시면은 좀 연식이 있어 보이는 집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 마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을에서 내려다 보이는 멋진 강이 있는데요. 남한강이고요. 여기는 원주시 불온면입니다. 경매물건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. 이 길에서는 끝에 집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회전을 틀어서 올라가면은 요 위에도 또 이렇게 전원주택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는 아직 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우선 땅의 면적이 455평인데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미쓰고 부동산에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토지가 3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.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. 이렇게 3개의 필지인데 얘는 임야, 이 앞에 있는 건 임야고 이 2개는 대지입니다. 모두 합해서 약 455평이고요. 집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집이 바라보는 이 방향은 남동향이 되겠죠. 방향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집 뒤쪽에는 이렇게 산이 막아주고 있습니다. 딱 방향이 겨울에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방향이네요.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대문이 보입니다. 대문에 두꺼비도 있고요. 이렇게 뭐 정원 관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집이 보이는데요.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은 일반 철골 구조로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2층 집 같은데 사실은 1층 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1층의 면적이 99제곱미터로 딱 30평 되고,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부분은 2층이라기보다는 계단실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은 아니에요. 경매정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. 화질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마당은요 어마어마합니다. 잔디가 잘 깔려져 있고요. 뭐 디딤석도 이쁘게 잘 놓아져 있습니다. 이 방향에서 보니까 여기 계단실이 딱 보이죠. 진짜 계단실입니다. 이렇게 단층집이고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. 주차장에 이렇게 가추가 있고 차가 요 잔디를 밟고 지나가야 되네요. 살짝 돌아서 바라본 모습입니다. 이런 조각품들이 많은데 여기 집주인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. 이런 모습입니다. 여기 베란다 공간도 내부에 있는 것 같고요. 집을 외부 마감을 모두 이렇게 판넬로 해가지고 약간 그 컨테이너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. 정원의 모습인데요.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임야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임야지만 이 경사 부분에 정원처럼 가꿔서 사용을 하고 있죠. 마지막으로 집의 뒤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 산 쪽인데 창고 같은 게 있고 요 산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. 이렇게 산과 너무 가까운 것은 다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
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경매 물건을 분석하면서 낙찰자는 왜 미납을 해봤는지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.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.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이렇게 유찰돼서 최저가는 2억 2,342만 원. 저 반값 경매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. 첫 번째, 혹시 이 집에 권리적인 문제가 있을까? 자,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. 이 내용은 이제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직접 말을 한 내용이에요. 그리고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임차인이 없다는 거죠. 그리고 권리 요약을 봐도 여기 2020년에 근저당권 요게 말소 기준 권리이고요. 뭐 가압류, 강제경매, 가압류 모두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되기 때문에 권리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어떤 권리적인 문제로 미납을 한 것은 아니다.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야 왜 그래 무섭게. 두 번째, 이건 가능성인데요. 금방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런 총포 소리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상당히 무서웠어요. 제가 이 현장을 영상으로 공유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댓글해 주신 게 아마도 과수원에 새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틀어놓은 것 같다. 실제로 총을 쏘는 건 아닐 것이다.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느낀 약간 그 공포감, 두려움은 꽤 상당했습니다. 물론 이게 미납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낙찰자가 이런 소음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면 미납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문제는 도로 문제입니다. 자,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눌러보겠습니다. 경매 전원주택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국공유지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이 경매 토지는 국공유지와 접해 있지 않습니다. 전혀 접해 있지 않아요. 경매 물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기로라고 써여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현황 도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도로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미쓰고 부동산에서 이제 소유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법인입니다. 법인. 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마을 길이에요.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이 법인은 이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 법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이 도로, 현황 도로를 소유한 법인이 이 전원주택지를 분양한 바로 그 업체라면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볼게요. 토지 소유자가 1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대법원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길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자, 관련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.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. 이건 부동산 진입도로인 1454-78번지 이외의 토지들은 이게 지금 현황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. 타인 소유로 법인 소유죠. 허가 당시 현황 도로로 인정받아 허가를 득한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나 진입도로의 사용 및 사용 제한 여부, 추가적인 허가 여부는 입찰 시 별도로 확인을 해라 라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쓰여 있습니다. 우리가 작년 7월 달쯤에 이 경매 물건을 최초로 분석했을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. 현재 보고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는 작년 10월 17일자로 작성된 것이고요. 10월 17일이니까 여기 2차 매각기일과 3차 매각기일 요 사이죠.
2차 매각일에 낙찰받았던 요 낙찰자가 불허가를 신청한 사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10월 17일 날 작성된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이 진입도로의 사용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써놨습니다.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써놓지는 않았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진입도로와 관련된 이 내용이 여기 3차 매각일에 낙찰받은 낙찰자의 미납 사유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만약에 이 이후에는 요 낙찰자가 같은 사유로 불허가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경매법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?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에 진입도로 사용 제한 여부 확인하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? 이 사유로는 불허가 이제 안 됩니다. 이렇게 나왔을 수 있겠죠. 네 번째,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요 임야 부분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땅은 분명히 임야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사진에서도 확인했고 여기 위성 지도에서도 보이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말하고 있죠. 이 두 번째 줄 봅시다. 공부상 임야이나 토지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인 바, 여기 보세요. 입찰 시 인허가 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해라. 요 임야가 있는데 요 임야가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인허가가 있는 건지는 좀 별도로 확인해라. 이렇게 쓰여 있어요.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지는 농지로, 임야는 임야로, 그리고 대지는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은 뭐 농지나 임야를 마당처럼 가꿔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일단 준공검사 받을 때는 이제 딱 대지만 개발을 하고 준공이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제 뭐 농지나 임야까지 이제 정원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.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.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경매법원에서도 이렇게 인허가 관계를 좀 별도로 확인해라 이렇게 써놨잖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임야 문제 부분도 뭐 그렇게 중대해 보이지는 않지만 낙찰자가 미납하는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모두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 추측,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은 왜 낙찰자가 미납을 했을 거라고 3천만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시촌 어게인!